그건 아들이 너무 불효지. 네, 저는 줘야 된다고 형님은 엄청 생각하는데. 극단적인 줘도 자살했을 거야. 아니, 빨리 나누자. 아니, 저는요, 잠깐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 자식은 말이에요. 예. 그 부모의 어떤 거울이잖아요. 네.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모가 자기 자신이 정말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아끼고 해서 돈 모은 재산이라면 자식도 그거의 소중함을 알고 같이 컸어요. 그럼. 그래서 그런 자식한테는 오히려 필요할 때 물려줘도 그렇죠.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오히려 부모도 자기도 흥청망청 썼다거나 뭐 너무 이 재산 중요한 걸 몰랐다든가 이런 것들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재산이 있더라도 조금 유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본인의 모습에 따라 저는 뭔가 이게 결정될 부분이 다 있다고 봐요, 사실은. 다 틀린 거예요, 모델이. 그러니까 이럴 게 부모님을- 아니라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김수영 씨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김수영 씨 같은 경우에 우리 저희 동기잖아요. 동기들 중에 사실 제일 잘 잘 사시죠. 아버님이 그냥 의사가 아니라 저 큰 병원의 대표 원장님이셨어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리고 하여튼 아파트도 제일 넓었고. 그러니까 김수영 씨는 사실 유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도 가장 그렇게 많이 듣고 계신데. 이미 받을 만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받으신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 뭐 저는 뭐 살아오면서 네. 알게 모르게 도움 많이 받았죠. 네. 예, 도움은 어떤 도움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옮길 때 많이 받았네, 모자란 그런 거. 아버님이 모자란 거 채워주셨어요? 네. 10평에서 50평 갈 때. 그건 사준 건데. 그거. 집 구조도 어머니 마음대로 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빵을 이쪽으로 돌려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부모님의 유산을 뭐 바라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희 할아버지에게 유산을 안 받으셨어요.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에다가 전 재산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아버님이 돈 한 푼 안 받으셨어요. 아버님의 그 유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늘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너는 커서도 유산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말아라. 10원 하나 너한테 안 주겠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뭐 부모님 재산은 내 거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김수영 씨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와, 형 좋겠다. 형네 집 잘 살아서. 아니, 우리 아버지는 다 환원하신데, 사회에. 늘 그걸 얘기하셨잖아요, 예전부터. 근데 그 얘기 하시면서 그래도 조금 도와주시지 어디다 않을까. 환원해? 조금 더. 예. 아니 안 그랬으면 제가 조금이라도 부모님한테 좀 의존하고 그랬으면은 완전히 나태해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좀 자립심도 없고. 근데 처음에 개그맨실에 들어왔을 때 좀 나태했거든요. 나태 자기는 후회 안 하지만, 그러고 후배지만서도 만말도 못했고, 또 그러고 되게 좀 이렇게 있는 척을 안 해도 뭔가 있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쵸? 25살인데, 데뷔할 때가 25살이시잖아요. 그때 우리 동기들 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분만 있었어요. 중형차 이상 있었어요. 중형차. 그러면 콩코드요. 그럼 이미 다 해주신 거네, 생전에 다. 25살에 중형차 끌고 다니지 않아요? 저봐! 이거는 조금 다른 게 마지막에 유산을 안 남겨주실 뿐이지 생전에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럼요. 김수용 씨. 근데 약간 서운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니, 아버님 전혀. 그게 제가 있는데 10원 있는 하나 도움을 못 받았다면 서운했겠죠. 근데 이미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럼. 그것마저 노린다면. 이미 다 받을 거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의 유산을 한 20, 30%만 받아도 자식들이 재산이 얼마가 됐던 한 20, 30%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100%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 와이프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세요? 다 진짜 사회 환원하는 거에 대해서 서운한 거 전혀, 예. 전혀. 진짜로? 예. 이야. 아빠의 약간의 돈을 아빠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제가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때 되면은 그냥 통장에다가 툭 넣어주고 전화로 얼마 넣었다 이러는데 부럽다. 네 그런데 당연히 아버지의 돈은 내 돈이니까 뭐 줄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돈을 제가 받았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는 저 굉장히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엄마는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주셔야지 이렇게
저를 좋아한다는 말은 엄마가 훨씬 더 많이 하시는데 안 주시니까 엄마의 관계가 약간씩 그래, 그럴 수 그런 느낌. 근데 만약에 아들이 장가 가서 엄마 재산 좀 갖고 와봐, 자기야. 이렇게 해서 엄마 그러면 주겠어요? 재민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아니야, 그게 있잖아. 정말 목마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창고에 막 그냥 시원한 물이 많이 쌓여 있어. 근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정말 목마를 때 한 잔의 물. 그렇죠. 그게 더 영향이 오래 갈 수 있죠, 사실. 근데 우리 딸이 지금 10살이잖아요. 네. 제가 맨날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얘기했어요. 야, 넌 네가 먹고 살아. 나도 지금 내가 먹고 살잖아. 너는 거의 빌어 먹는 거잖아. 그 제가 얘기를 지금 따님이세요? 아니면 무슨 거래하는 딸한테 어릴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네가 먹고 살아. 난 내 돈 너 하나도 안 줄까? 그랬더니 그렇게 늘 얘기를 했단 말이야. 요즘 애가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저 이거 뭐 하나 사줘. 우리 엄마가 사줄 리가 없지. 저기요, 뭐랬잖아요? 이게 뭐랬죠? 그 다음 말이 너무 커버렸어, 애가. 그 다음 말이 너 히트야. 에휴, 엄마가 사줄 리가 없지. 제 저거 만들어서 5만 원 꺼내서 쓰시고요. 좀 꼴주세요. 그래갖고 걔는 돈이 생기면 다 모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잘한 것 같아. 오영실 씨는 아드님들한테 어떤 편이세요? 저는 다 해주죠. 그러니까 애들도 바깥에 친구들한테 다 내가 하듯이 막 너무 써대가지고 친구는 돈으로 사귀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내가 하는데도 그냥 나한테 너무 받아서. 내 누님 맞아. 밥 안 먹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다 돈으로 사셨어요. 오영실 씨 진짜 배포가 크시잖아요. 근데 그거 효과 있더라고. 효과 있어. 나도 그냥 마음이 쑥 넘어가. 나 사실 방송 들어가기 전에 성아, 예. 누나가 옷 파란만 입었으니까 너 갈아입고 와. 네, 누나! 나 자존심도 없어. 야, 누나 밥 얻어먹고 살다 보니까. 근데 진짜 자식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경혜 씨 따님이 엄마한테 혹시 좀 안 받고 그랬기 때문에 엄마한테도 잘 안 사주지는 않나요? 아니에요. 그렇진 이번 않고. 어버이날이요. 애가 거금을 6만 원을 딱 꺼냈더라고요. 은행에서. 엄마 제가 우리 이모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그 자식 없는 엄마들 있잖아요. 우리 이모들 제 선물을 4분만 선택해서 해드리기로 했어요. 딱 그러더라고. 15,000원씩 고르세요. 딱 그러더라고. 그렇게 큰돈 썼네. 4사람을 딱 15,000원씩 나눠서 어버이날 선물 커피까지 한 잔씩 딱 돌리고. 근데 그러니까 자기 자식 교육 위해서 저렇게 해야 되겠다 싶지만 그게 순간순간 나도 얼마나 마음이 가슴 약해지고. 아프겠어요. 그렇죠. 나도 가슴 아파. 내가 무슨 강심장인 줄 알아? 기다려봐. 근데 애들을 엄마가 강하게 길러도 강해지지 않아. 나는 아이가 둘인데요.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북극과 남극이야. 똑같이 길리는데 하나는 헬렐레 헛헛하고 하나는 정말 야물딱이야? 야물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큰 아이는 지금 40살이 됐는데 나한테 선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걔는 지가 선물을 받았는지 줬는지 그 상관이 없어. 근데 작은 아이는 예전에 외국에 유학을 잠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명단이 다 있어. 저 외국 갈 때 10불이라도 준 아줌마는 다 비타민이라도 사오고. 그리고 안 준 사람은 나하고 친한 우리 동생은 안 사왔어. 아니, 넌 어떻게 그 이모 걸 안 사왔대? 이모는 나한테 돈 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길러도 애마다 달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를 줘도 둘이 달라. 네. 두 자식 중에 힘든 자식이 있어. 하나는 뭐 돈 많이 불릴 자식이지만 하나 힘든 자식이 있어. 그건 진짜 더 힘들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물려주실 거예요? 그게 지 팔자면 그걸 이기고 살아야 돼. 돈이 지 팔자에 없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 정말 돈을 죽을 것 준다고 같아요. 해서 그게 또 좋아지진 않아요. 내가 우리 주위에서 친구들 보면 돈이 없어. 그래서 지네 엄마가 정말 어떻게 해서 줬어. 또 날려. 맞아요. 그럼. 근데 기술을 요즘 가르쳐야 좀 돼. 옛날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쵸. 요즘은 왜냐하면 좀 시대가 변하고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자식한테 어느 정도 뭐랄까요, 활주로 같은 거 조금의 이렇게 스프링이 될 수 있는 뭔가를 뒷받침을 하나 안 해주면은 이걸 너무 따라가기가 힘든 맞아. 거예요. 삼포 시대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는 조금 그거를 부모가 더 이렇게 지혜롭게 옛날에는 주느냐 마느냐 뭐 줄 게 없어서 그랬지만 그 잘 조절해서 지혜롭게 주는 것이 오히려 요즘은 자식을 더 그래, 맞아. 잘 키우는 방법이 20대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뭐 취직도 연애도 그렇고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어렵죠.
육아도 힘들고 이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그걸 알고 있고 여유가 좀 있고 진짜 약간만 뭐 많이도 아니에요. 약간만 한다면 탄력 받을 수 있거든요. 우직한 아이에게는 뭐 제자 살겠지 이러면서 안 주게 되고 정말 이게 밖에 나가면은 막 주식하고 나쁜데 투자하고 이러면서도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는 막 이렇게 빌고 하는 자식한테 그 오만 돈을 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때 좀 잘 키우고 또 하나는 재산을 가진 부모들도 그 재산을 관리하는 거 불리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재산을 어떻게 적시 그 아주 타이밍에 딱딱딱 맞게 좀 이렇게 그 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제 그것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무조건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종근 선배님이 이숙 씨처럼 네. 나는 재민이한테 안 물려주고 나는 재단 만들겠다. 사회 기부하겠다. 기부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네. 근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데, 없어요. 이거. 정말 힘들게 제가 쓰지 않고 모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100% 제 아들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딴 주머니를 차세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대학교인데 부모님이 150억, 200억을 기부하기로 해놓고 이제 유언을 맞아, 쓰고 맞아. 돌아가셨거든요. 있었어. 네. 근데 자식들이 유언장을 보다 보니까 도장이 유언에 없었지. 뭐가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분명히 그 의사를 밝혔고 유언장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그 돈들을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제가 어제 모임에서 그런 들은 사건이 건 있어요. 유언도 자식과 함께 같이. 어떤 뭐 합의나 뭐 어떤 조화를 그렇죠.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네. 있구나. 그만큼 기부를 하는 게 부모 마음하고 자식 마음하고 많이 다를 수 있고 자식들은 부모가 암만 기부해도 눈 땡그레 봐가지고 뭐 허점 있으면 가져옵니다. 아니 근데 내 돈을 왜 지네들이 마음대로 쓰려고 그래?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건 자식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자 이제 한 50대 들어가면은 은퇴를 은퇴죠. 걱정하거든요. 옛날하고 다른 게 은퇴가 너무 빨라요. 빨라졌어요. 빨라. 나이 이제 수명은 확 늘어났는데 은퇴가 빨라서 이 사람들도 왜냐하면 자식들 때문에 교육으로 돈이 다 들어가고 없어.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어느 정도 물려받을 게 있으면 그때 사실은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노후 자금으로도 그렇고 그때 50의 나이에 뭔가 제2의 인생으로 한번 자기 얘기 다 하고 창업을 있네. 또 다시 한번 할 수도 있고 점프를 한번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나 몰라라 하면은 정말 제가 볼 때는 특히 남자들 진짜 이 인생이 정말 공허해지거든요. 네, 아니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가 네. 처갓집에 재산을 노리고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형님이요? 처갓집에 재산을 사랑한 거죠. 그럴 수 있어. 재산을 평창동 3층 집 대저택에 살아요. 그러니까 대릴 사이처럼. 근데 거의 노예처럼 살아요. 눈 오면 평창동 다 치우고 빼기를. 돈도 함부로 못 써요. 네. 눈치 보이니까. 네. 그리고 자기 부모님에게 뭐 송금. 차를 사줬다가 장인장모한테 3일을 혼났대요. 돈을 허락 없이 감히 네가 그래서 거의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그러니까 아니더라고요.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것 같아. 100세 시대잖아요. 네. 본인의 재산이 많은데 막 120세까지 사는 거야 부모님이. 그럼 자식이 먼저 죽을 수도 있어 사실은. 맞아요. 저희 예전에는 엄마가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아유, 나 늙으면 이제 베개 밑에, 요 밑에 돈을 10,000원짜리 다 해가지고 똥 한 번 치울 때마다 내가 하나씩 10,000원씩, 준다. 10,000원씩 줄 거다. 근데 진짜 사실 그 장판 밑에서 돈 10,000원짜리를 있어. 많이 나온 경우 숨겨놓으셨던 많죠. 어르신들이 옛날에 계셔가지고 옛날에. 홍수가 나서 그 떠내려간 지폐를 주워 모은 게 1,000,0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놓고선 뒷정리가 안 되면 이게 정말 막 떠내려가는 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려면 자식한테 그래도 지혜롭게 맞아. 주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신뢰가 있죠. 실제로 최근에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네. 어떤 인테리어 업자가 벽장을 뜯어봤는데 그치. 그 안에 금괴가 65억 상대의 금괴가 있고 65. 그래서 그걸 몰래 이제 빼다 쓰다가 나중에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치매가 걸린 거예요. 어머야. 금괴를 몰라, 넣고 그랬겠어. 자식들한테 얘기를 못하고 벽장 안에 넣어놓고 치매 때문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 나중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테리어 업자가 그걸 공사하다가 벽장을 뜯었는데 금괴가 있으니까 몰래 가져가다가 나중에 발각됐던 사건인데요. 그만큼 장판이나 벽장 같은 거 뜯어보면 가끔 뜯어겨 봐야 되겠네. 소리가 통통. 아, 그렇죠? 자,